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창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었는데 사실 이제 광고주님들이 어떻게 지금 내 제품의 판매가 잘 되고 로아스가 오르는지를 많이 여쭤보셨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누누이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 자체가 그런 것들이고, 제 최대한의 역량에 맞춰서 조금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스마트 스토어 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예요. 물론 동의를 하셔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니까. 지금 네이버 자체 내에서 스마트 스토어 판매 수수료 정책이 좀 변경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지는 스마트 스토어 정책을 변경을 네이버에서 대대적으로 한 이유는, 근래 사실 저희가 경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각 광고 매체사별로도 광고 수익이 줄었을 거예요. 그리고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매체 간에 서로의 좀 견제도 있을 거고, 우리 매체의 장점이라든지 매체를 좀 더 돋보이고 우리 쪽에서 광고를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지금 판매 수수료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올랐다고 또 보기에는 또 뭐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지금 표면적으로 올랐다고 하지만은 다르게 보면 좀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네이버에서 판매 수수료를 올렸다는 것은 네이버에서의 광고를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그러니까 광고를 네이버 광고를 쓰고 스마트 스토어로 바로 이어지게끔 하는 것이 이제 네이버의 의도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네이버 검색 광고 유형입니다. 사실 유형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여드리자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이러한 유형들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캠페인은 파워링크 캠페인, 쇼핑 검색 캠페인, 그리고 뭐 간혹 파워 컨텐츠 캠페인이나 플레이스도 사용을 하지만 주요 광고는 파워링크와 쇼핑 검색,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쇼핑 검색 광고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에 있는 모든 플랫폼의 전환 구자 중에서는 가장 전환율이 높은 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쇼핑 검색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직접적인 전환율이라든지 전환 수치가 찍히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이제 쇼핑 검색 캠페인을 많이들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쇼핑 검색 캠페인이 세 종류가 있어요.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뭐 상품명이랑 제품 카탈로그형,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설명드린 대로 프로모션 유형에 따라서 조금 변경을 할 수가, 그러니까 변경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각각의 이 유형에 맞게 같은 제품들을 노출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노출 형태가 조금씩 다르고 운영 방법이 다릅니다. 일단은 쇼핑몰 상품명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우리 상품을 단일로 판매하는 광고주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 스토어에서 직접적으로 이 상품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한 제품을 우리가 소재로 네이버 쇼핑 검색에 올렸을 때 이거를 관리하고 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네이버 검색 광고 품질 지수 관리도 좋고 비교적 효율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광고주분들은 쇼핑몰 상품형으로 광고를 운영을 하고, 이제 제품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듯이 이제 여러 프로모션이 있을 때, 제가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네이버 스토어를 기준으로 하는 프로모션, 그러니까 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1+1이라든지 이런 프로모션이랑 일상 캠페인 같은 경우는 상품형으로 진행을 하고, 오픈마켓의 프로모션은 카탈로그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우리 제품 하나만 딱 노출되는 게 아니라 여러 판매처에서 제일 가격 비교로 제일 싼 제품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지마켓에서 프로모션을 한다 그랬을 때는 카탈로그형으로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은 쇼핑몰 상품명은 우리 스토어에 대한 쇼핑몰 소재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제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거를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카탈로그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쇼핑 브랜드형은 이제 브랜드 공식몰이 있을 때 쇼핑 브랜드형 캠페인을 통해서 노출을 하는데, 이거는 유형이 조금 다르고 다른 것들보다는 컨트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특수하게 브랜드 공식
그러니까 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광고주님들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비교로 묶이는 거는 카탈로그형인데, 요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지금 잘못 기재가 되는데 상품형이 아닙니다. 가격 비교는 카탈로그형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비교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클릭률이라든지 아니면 전환율 자체가 뭐 데이터 자체가 쌓이지가 않고 클릭률까지만 쌓이거든요. 근데 이제 성과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처가 여러 개로 분산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전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서 실제로 카탈로그형 같은 경우는 품질 지수가 비교적 많이 떨어집니다. 상품형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세팅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님들께서 우리의 이 목적과 상황에 맞게끔 세팅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요 근래 제일 핫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 알고리즘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그냥 우리 상품의 적합도나 인기도, 신뢰도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돼서 품질 지수라든지 아니면 상품의 비광고 영역, 자연 노출 영역이 좀 상위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에서 플러스 스토어를 이제 개편을 하고 출시하면서 네이버 스토어 사업자,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URL을 연동하고 광고하시는 분들만 입점을 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스토어의 수수료 변경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타 플랫폼에서 들어오는 유입들은 조금 거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기도 부분에서나 아니면 선호도 부분에서 광고 외적인 부분도 조금 포함이 돼서 광고에 이제 좀 녹여냈고요. 실제로 운영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출 위치 등이 좀 다릅니다. 같은 입찰가여도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이어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쇼핑 검색 캠페인 자체에서도 이 지면 자체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노출 매체나 이 지면들을 발라낼 수가 있습니다. 요 노출 지면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면은 요것들을 내가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한 입찰가라든지 운영 방식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기존의 가격 비교 스토어와 플러스 스토어는 노출 위치라든지 순위가 아예 바뀝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플러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스토어 기반의 광고주들끼리만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기는 전체적으로 경쟁하기 때문에 노출 위치랑 순위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로 이미 오히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입찰가가 더 높기도 합니다. 왜냐? 이쪽이 더 경쟁이 심하고 이쪽에다가 다른 광고주님들도 다 집중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근래 뭐 조금 이사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로봇 청소기를 좀 검색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 제 아이디예요. 제 아이디 기반으로 광고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고뿐만이 아니고 광고 영역 달린 거 외로도 그냥 제가 요 근래 좀 확인했었던 제품들의 이 스토어 리뷰라든지 이 상품이 저한테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노출이라든지 그 사용자의 AI가 사용자의 적합도에 따라서 상품을 추천하도록 우리가 우리 제품을 많이 노출을 시키고 홍보를 시키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세팅 부분이라든지 카테고리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야 이렇게 저한테 노출이 되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이 지면에 하단에 보면은 이 하단 지면인데 여기서는 이제 광고를 하시는 분들의 제품들이 뜨는데 이 노출되는 광고들은 기존에 저희가 봤던 가격 비교와는 노출 지면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찰가도 다를 것이고 나타나는 순위도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쇼핑몰 상품형처럼 제품 딱 하나만 노출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쇼핑몰로 연동된 그 URL 딱 하나거든요. 가격 비교처럼 여러 가지의 오픈마켓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기존에 우리가 봤었던 네이버 가격 비교 지면이랑은 또 다르게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세팅을 할 때 지면에 따른 분리와 모든 지면에 따른 뭐 제외 키워드 그리고 입찰가 등을 설정을 하고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데이터고 이것이 우리 광고하는 데 있어서 제일 효율적인 뭐 이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거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분들이 아시다시피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중간중간 요소가 좀 변경된 건 있어도. 하지만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공지사항을 광고 공지사항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어서
쇼핑 검색 광고 로아스가 오르는 방법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GFA 광고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쇼핑 검색 광고라든지 파워링크 광고뿐만이 아니고 요 GFA 광고가 적절히 미디어 믹스가 되어야지만 쇼핑 검색 광고의 효율이 더 올라가고 우리 전환율이라든지 로아스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출시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은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로 광고를 집중을 하고 제품을 판매할 때 요 광고를 꼭 같이 미디어 믹스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왜냐면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경우는 우리 스토어에 방문을 했던 분들한테 아니면 우리 경쟁사라든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에 대해서 리타겟팅하는 이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세팅을 할 수는 없어요. 네이버 자체 내에서 어느 정도 걸러서 광고를 시켜주는데 실제로 재방문을 유도를 함으로써 전환율이 가장 높은 구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막말로 사실 네이버에서 광고 진행하시는 분들이 카탈로그 캠페인 아시면 바보 소리를 좀 듣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색 광고에서의 세팅뿐만이 아니고 요거를 같이 병행했을 때 효율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노출 지면은 여러 가지고요. 뭐 검색창 네이버 이 검색창 하단에도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저녁 시간대라든지 주말 시간대에 확인할 수 있고 로그인창 하단이라든지 중간중간 요소별로 다 이 카탈로그 광고가 들어갑니다. 제가 검색을 했었던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비슷하게 들어갔던 스토어라든지 제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광고가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면들을 가져온 것이고 이것들을 파악을 하시고 진행을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탈로그 캠페인 이어서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요 로그인 검색창 하단이라든지 모바일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고 계속 지면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광고는 무조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핸드폰 봤을 때 요 메인 화면에서 요 뜨는 구자도 보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이게 카탈로그 캠페인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처음 봤을 때 지금 이 구자에도 뜨고 있더라고요. 엄청 효율이 좋은 지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정리는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광고를 세팅함에 있어서 지면이라든지 그냥 단순 노출하는 것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각 지면마다의 우리 제품과 맞는 지면들이 있어요, 광고에서. 근데 그것들을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요 지면은 지금 좋았고 저 지면은 지금 경쟁이 좀 많고 뺐다가 넣었다가 광고비를 이쪽에 투자했다 저쪽에 뭐 투입했다가 요 조절을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마케터들이 광고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의 지면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세팅을 하면은 좀 더 광고 효율이 오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색 광고는 제가 사실 진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영상에서 강조를 했던 지면인데 실제로 전환율이 가장 높고 포기할 수가 없는 지면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중점으로 파고들어서 광고를 많이 다뤄봤고 실제로 저한테 맡겼을 때 광고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등한 시스템 내에서 누가 얼만큼 더 노력을 하고 조금 더 하느냐 차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중점으로 파고들었고 실제로 내부 데이터라든지 제 개인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뭐 부족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실제로 정말 조금 문의가 엄청 많이 와요. 왜냐면은 이제 좀 큰 업체들도 있지만 소상공인 분들도 있고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고는 하고 그래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라도 어떻게 효율을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